남해안권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남과 부산, 경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본격 개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후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절을 재매입하기 위해 각계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과 연예계 인사 등이 동참했고 박지원 의원은 6억 원의 사재를 내놨습니다. 광주에 있는 서영대학교의 비위 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총장의 자녀를 부당 채용하고 총장 배우자가 억대의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남해안권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남과 부산, 경남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권 광역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품고 있는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간직한 남해안은 글로벌 해양 관광지로 발전할 풍부한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는 KBC, KNN과 공동으로 남해안의 미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정을 추진 중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남해안은 여러 가지 이렇게 토지 규제 관계 법령에 묵혀가지고 저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남해안에 외국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되면은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특히 대형 사업들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신속히 해나갈 수 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교통 접근성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거의 망국에 이르는 지경에 왔다고 하면 이 남북권 전체를 그렇게 촘촘하게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국가가 목적의식적으로 저는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은 시도를 넘어 남해안 발전을 위한 협력을 꾀했다는 점에서 지방시대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남해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남해안권의 해양 관광 시장 규모는 부산이 5조 7천억 원, 경남 5조 3천억 원, 전남 4조 9천억 원 등 16조 원에 이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지역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권 후보들이 선전을 펼치며 선거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영광과 곡성 두 곳 모두 각각 4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영광군수 재선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영광선거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민심 얻기에 나선 가운데 후보 경쟁력에서도 가장 앞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를 앞두고 폭발하기 직전에 민심이 끓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할 만한 사람, 군수다운 군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텃밭 사수를 위해 대규모 선대위를 꾸린 더불어민주당도 접전이 예상되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요 공약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제를 최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햇빛과 바람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생연금을 꼭 영광군이 최초로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광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당은 두 정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곳곳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일손을 돕거나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바닥 민심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사들의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두 정당 후보들과 근소한 격차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지역민과 농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5대 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석화를 찍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를 혁신당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가 거의 사흘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도망갔나요? 한 남성이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됩니다. 지난 24일 새벽 외제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받아 사상자 2명을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32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의 뺑소니로 퇴근하던 배달 기사는 크게 다쳤고 뒤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것을 알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무서워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불과 사고 10분 전까지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백히 특허법상 도주십니다. 음주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만큼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친구가 타던 마세라티 법인차를 사고 전에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일행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간 뒤 해외 도피를 위해 홀로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서울 시내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주하는 67시간 동안 현금과 친구의 전화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도피를 도와준 친구 3명도 범인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재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연예계 인사 등 비용 마련을 돕겠다고 나섰고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은 무려 6억 원을 내놨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김대중 재단이 동교동 사저를 매입한 소유자 측과 재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자 측이 매입한 비용 100억 원에 세금 등을 더해 비용을 보존해주고 다시 되사오는 방식입니다. 전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김대중 재단의 각계의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6억 원의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 부부도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재단 측에 밝혔습니다. 김대중 재단은 우선 내부적으로 최대한 기부를 받은 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 모금에 나설 방침입니다. 모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 소속 회원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 국민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문제는 세금 등을 이유로 사저를 매각하고 100억 원을 받은 김홍걸 전 의원입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아직까지 사저 재매입에 어떤 역할을 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 역사의 상징인 이곳 동교동 사저가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만큼 직접 연관된 인사부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에 있는 서영대학교의 비위 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총장의 자녀를 부당 채용하고 정관을 개정해 총장 배우자가 억대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대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영대학교의 각종 비위 행위가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영대가 현 총장의 자녀를 잇따라 부정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대는 당초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 채용으로 변경한 뒤 총장의 아들을 일반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군복무 외에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로 상향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총장의 딸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직장 경력으로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였던 배우자의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대는 15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18년간 일한 배우자에게 1억 원 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은 연체하면서 총장 등 임직원 15명에게 특별상여금 2,2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대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총장 배우자 명예퇴직 수당과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치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감사와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아 대형 선박에서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객선에 실은 전기차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완도항에서 열렸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객선에 실린 전기차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배에 비치된 습식 진화포로 차량을 덮고 하부 관창으로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진화를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열폭주가 시작되자 해경과 소방 등 모든 구조 세력이 총동원돼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지난달 전기차 화재로는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여객선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화재 여기 이슈가 돼가지고 10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탑재함으로써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해경과 소방, 민관군 관련 기관 9곳이 훈련에 참여해 화재 초기 대응부터 구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이 배는 실제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민간 여객선으로 승객 약 1,200명을 태우고 동시에 승용차 30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승객 대피를 위한 구명벌과 구조정, 환자 긴급 이송을 위한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승객이나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승객 대피에 초점을 맞춰서 전남에서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루 평균 412척. 해경은 여객 사업자 등과 함께 선박 전기차 화재 매뉴얼을 보강하고 훈련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18살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거 직후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개교 78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대는 해오름관에서 78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유일의 밀립대학 설립 정신을 기억하고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조선대에서 낙뢰를 맞아 쓰러진 교사에게 심폐소생술 등 발빠른 대처를 한 교직원 3명에 대해 광주시 교육감상을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시상과 후원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광주시 의회가 함께하는 복지 협치 시민회의도 열려 복지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제30회 국제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가 오늘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돼 오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남도의 맛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30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특별 주제관과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화를 위한 전시, 그리고 각종 체험과 시식 프로그램 등 참여형 축제로 꾸며집니다.